지난 5월 1일 노동절에 양해동 이 건설노조 간부 양해동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분신을 했는데 분신할 때 노조 간부가 있었고 그걸 말리지 않고 방조했다라는 조선일보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야, 그래서 어제 이제 뉴스데스크에서 그걸 분석을 다 했더라고요. 분석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 있었던 홍모 씨 그 인터뷰도 앞에 하고 있었던 직접. 참 진짜 너무 악의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기사를 쓸까? 최소한 그분한테 물어보고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대답을 안 했다. 기사에 보면은 그 홍 씨한테 물어봤지만은 뭐 답변하지 않았다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확인해보고 당연하죠. 조사를 해보고 구체적으로 알아봤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논란이 되는 건 뭐냐면 그게 CCTV에 찍힌 걸로 보이잖아요. MBC에서 그렇게 의혹을 제기했어요. 그것도 이제 검찰청 CCTV가 아니겠느냐. 강릉지청. 그렇게 지금 이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러면 이제 두 군데,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실이라면 두 군데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검찰에서 유출되거나 아니면 경찰로 넘겼대요. 그거를 조사하는 과정에. 그 CCTV를 경찰이 이제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양쪽에서 근데 양쪽 다 지금 자기들은 넘긴 게 없다고 지금 부인을 하고 있어요. 양측 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그런 상황이에요.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누군가가 제공하지 않고 말을 안 했다면 어떻게 그걸 가지고 입수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그것도 만약에 검찰의 CCTV가 맞다면 그 조선일보는 오보를 낸 거예요. 거기다 뭐라고 그랬냐면 독자 제공이라고 그랬어. 물론 그 독자의 범위가 검찰도 포함되고 경찰도 포함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의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게 진짜 검찰청 CCTV 찍힌 게 맞다고 하면 검찰청 CCTV라고 썼어야 돼요. 독자 제공이 아니라. 그게 정상적인 표기잖아요. 그것도 자체 잘못됐고 두 번째는 멀리서 소리도 안 듣고 아무것도 들리지도 않잖아요. 멀리서 찍었는데 서 있었어. 서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말리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건 말이 안 돼요. 가까이서 뭘 했는지 YTN 기자들이 직접 들었잖아요. 옆에서 자기들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걸만 보고 자기들이 그냥 결정해서 보도를 해버리는 거잖아. 그리고 내용을 보면 건설 노조를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어내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게 급하게 보도할 속보성도 아니고 첫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방관했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 노조가 마치 이 기사를 읽으면요. 그 느낌이에요. 제 느낌. 제가 그냥 그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조선일보 기사만 딱 봤다고 하면 일반인의 입장이라면 노조가 일부러 뭔가 좀 현 정권의 비판적인 여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분신을 방조했네? 이런 이미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 기사만 보면 조선일보 기사만 보면.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 기사 나오니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뭐라고 페이스북에 썼냐면 이 기사 사진을 함께 올리면서 그렇지 않길 바라지만 혹시나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 그러니까 장관도 바로 그걸 받아가지고 조선일보를 왜 자꾸 그렇게 잘 믿는지 몰라. 다른 데서 언론에서 한겨레나 경향에서 오마이에서 보도하면 그렇게 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리고 장관이 돼가지고 좀 의문을 가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이렇게 받아가지고 바로 글을 올리고 사실관계 확인도 안 된 내용을 가지고 물론 뭐 그렇게 면피는 할 수 있겠죠. 언론에서 보도했으니까 자기는 그냥 보고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언론들은 보도 안 했잖아요. 조선일보만 보도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쓴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멀리서 사진만 보고서 가만히 있었다. 그 상황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근데 지금 설명을 하잖아요. 이미 도착했을 때 신너를 다 뿌리고 있었고 손에 라이터를 들고 있었다는 거야. 오지 말라고 하고 있고. 그럼 뭐 접근하다가 만약에 진짜 혹시나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계속 거기서 말린 거야. 그러지 말로. 내가 뭐 누굴 데려오겠다 그러더라. 뭐 노조위원장 노조위원장 데려오고 실제 필요하면 뭐 검사가 누군가 데려온다고 판사를 데려온다까지 얘기했어요. 설득을 한 거야. 그렇죠. 어떻게든. 어떻게든지 그걸 멈추게 하려고. 섣불리 행동했다가는 그분이 빨리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위험해질 수 있는 거고. 근데 네. 그걸 가만히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그 자초지종을 다 들어보고 기사를 써야 될 거 아니야. 의문이 남잖아요. 네. 실제 그 일을 했던 일과 또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그냥 음. 일방적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기사를 써버리는 게 기사예요? 취재가 안 됐잖아요. 지금 CCTV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CCTV 녹음도 안 되고 말도 안 나오는 음성도 안 나오는 CCTV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현장을 판단할 수 있냐고. 그게 취재입니까? 기자의 ABC가 안 돼 있어. ABC가 네. 발로 뛰어야지. 가서 만나보고 취재도 해보고 그 사람이 뭐 발언을 안 하면 옆에 있는 누군가 있었으면 YTN 기자한테도 물어보고 아니면 뭐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봤다면 그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현장에 가서 직접 보기도 하고. 네. 모르겠어요. 가서 봤는지는 모르겠네. 그런 식으로 취재를 해서 기사를 쓰니까 그런 기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취재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쓴 그런 기사가 아니냐. 그렇게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의혹이 거죠. 나오는 것이고 유족들 또 노조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인화물질을 뒤집어 쓰는 그 라이터를 들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네. 말린다 말로 못 말리고 뭐 뛰어들어서 같이 그건 더 붙잡고 위험해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더 위험하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바닥까지 이미 흥건히 그런 인화물질이 있었어요. 만약에 불을 붙이는 순간 바닥까지 아유, 다 타는 그럼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안 했다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노조를 뭔가 악마화하고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어내려는 의도가 네.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런 기사를 쓸 수 있겠냐고요. 물론 본인들은 아니라고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네. 취재의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기사를 쓰는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고 얘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속보성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무슨 지진 났어요. 무슨 아니면 뭐 사고가 났어요. 네. 빨리 알리지 않으면 무슨 큰일이 일어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었죠. 예. 저는 이거 보면서 무슨 사건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지 아세요? 강기훈 그 유서 대필 사건이 떠올랐어요. 아시죠? 강기훈 네. 유서 대필 사건.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도 데모하는 학생들을 악마화시키고 그랬잖아요. 조작을 해가지고. 물론 뭐 지금 조선일보가 조작을 했다고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 안 하겠는데 네. 저는 저널리즘 교수로서 취재 ABC 기본을 안 지킨 건 분명해요. 그러니 의혹이 생기는 거지. 의도적으로 썼다고 하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 CCTV 영상으로 보이는데 하여튼 어쨌든 이게 어떻게 유출된 건지 그것도 이것도 확인해야 돼요. 밝혀내야겠죠. 아니 잘 보세요. 윤석열 정부 아니 그리고 문재인 정부 막판에도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김학의 전 차관 출국할 때 네. 그때 아하. 그 출국 금지 그거 가지고 절차상 문제 있다고 네. 처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 조사하고 뒤집어 씌운 거는 모르겠고 아니 그러니까 그걸 문제 삼았죠. 문제를 삼은 거잖아요. 절차상 문제라고 네.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절차가. 아니 뭐 예를 들면 그게 그래가지고 그때는요 김학의 차관보다 그걸 내준 검사를 막 공격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보수 진영에서 기억나시죠? 네. 그래가지고 처벌까지 재판까지 받았다니까 재판까지 그 나쁜 사람 도망가는 거 막는 것 가지고도 문제를 삼았는데 네. 지금 이렇게 절차를 안 지키고 만약에 검찰이나 경찰에 누군가가 내줬다면 제공하지 않았으면 이게 CCTV가 맞다면 누군가가 제공을 해준 거 아니에요. 네. 안 그러면 이 기자가 어떻게 그걸 가져가는데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누군가 유출했으면 그 사람 처벌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사건이 조사 중이고 아직 그걸 유출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유출했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 그것도 특정 언론사 한 군데만 줬어.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요. 이게 만약 공공기관에서 유출이 된 거라고 한다면 뭐 이 공무상 예. 비밀 누설죄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법조계에서는 그거 조사해야지. 조사를 해야 된다. 음. 이 조사 결과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른바 이제 건폭 예. 그걸로 대표되는 이 노조 때리기 예. 이거는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계속 그럴 수밖에 없죠. 이 그러니까 여론을 사실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당연하니까 네. 이 모든 것이 네. 그러니까 한 번만 일어났으면 문제가 없는데 계속 이런 게 일어난 걸 보면 건폭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발언 이후 대통령이 얘기한 거 맞죠? 건폭 네. 그런 발언 이후에 이 그 노동자에 대한 어떤 그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이거는 뭔가 그 건전한 노조 활동이 아니라고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하나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정상적인 노조 활동마저도 억압하고 네. 이러는 거잖아요. 그분 지금 스스로 목숨을 안타까운 죽음을 선택한 그분도 네. 그랬대요. 인터뷰한 거 들어보셨죠? 네. 너무 억울하다. 억울하다. 나는 노조 활동만 했을 뿐인데 네. 내가 무슨 뭐 파렴치범이 된 걸. 파렴치범. 너무 황당하잖아요. 노조 활동을 했을 뿐인데 자존심이 네. 상한다. 아이들한테 뭐라고 내가 얘기하겠냐 이거를 이렇게 몰아가는 거잖아요. 법을 가지고 아니
법을 가지고서 정상적인 어떤 노조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어떤 프레임을 씌우는 거가 네. 과연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일까요? 검찰이든 경찰이든. 참 이 법치주의를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과연 그 법의 적용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거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